제 마음을 울렸어요. 아, 진짜 이 말이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읽어드릴게요. 이건 정말 읽어드릴게요. 학교에서 이 에어비앤비 스토리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기로 했거든요. 이게 한 27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 한 장에서 카메라를 켜야겠다,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직장인TV의 김처장입니다. 이제 제주도에서 여름휴가에 복귀를 해서 집에 왔어요. 다음 주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NBA에서 하는 북클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대되는 바람에 이제 취소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랑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책은 뭐였냐면 이 책 에어비앤비의 스토리 라고 해서 작가는 레이 갤러거, 유정식 님이 옮김을 하셨는데 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은 제가 여름휴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서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. 디자인 팀이라고 해서 회사의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는 그런 팀인데 거기에서 커스텀 프라미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. 근데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게 이 에어비앤비의 커스텀 프라미스, 즉 빌렁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이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보면서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그 빌롱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하다, 소속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서 번역되었던 거랑 디자인팀 2를 작업을 할 때 그 컨셉적으로 가지고 갔던 거는 뭐였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, 내 집이 아니지만 그 집에 내가 사는 것처럼, 내 게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처럼, 이런 그 빌롱이고, 이 책에서는 그 빌롱을 우리 집처럼 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. 우리 집처럼. 그리고 이 빌롱에서 BELO, 거기에서 NG를 뺀 그 BELO를 가지고 에어비앤비의 로고 벨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벨로가 빌롱인지는 몰랐는데 이 빌롱을 가지고 저희 DT2에서 진짜 주구장창 그것만 생각을 했었던 게 한 2달 정도 되거든요. 이 에어비앤비 스토리라는 책이 선정이 되면서 한번 읽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, 이 책은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책은 다른 수많은 성공한 기업들의 그런 스토리를 분석해 놓은 그런 책과 비슷하게 이게 뭐 서사적으로 쓰여 있어요. 이 세 명의 창업자들, 브라이언 체스커, 조 게비아나, 네이선 블레자르지크라는 이 총 3명의 창업자들의 그런 이야기들, 자기들이 어떤 모임에 가려고 했었는데 뭐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렌탈을 했고, 렌탈을 한 거를 쪼개가지고 에어베드랑 브렉퍼스트를 주는 걸로 창업을 한 게 에어비앤비였고, 뭐 그게 초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은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되게 많이 까였다, 뭐 그런 이야기들. 하지만 그런 까임을 극복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믿으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에러를 거치면서 레슨을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하다 보니 그게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어필이 됐고,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굳이 아니라고 해도 비밀레니얼 세대,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. 이런 사람들한테 또 어필을 했다. 왜냐하면 그 에어비앤비를 쓰면서 호텔 같은 그런 기존의 숙소들과는 다르게 뭔가 그 호스트들하고의 인간적인 관계, 그리고 그 지역, 주택이나 이런 데 보통 주거지를 렌탈을 하는 개념이니까 주거지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어떤 매력적인 식당, 매력적인 카페, 아니면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있는 어떤 시설,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 에어비앤비가 밀레니얼, 비밀레니얼들한테 모두 어필해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처럼 성장을 하게 되었다. 그런 스토리가 이 책에는 쓰여 있었어요.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이제 문을 닫았죠. 철수를 하면서 한 명인가 2명인가를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하면서 이 체스키라는 창업자가 이 모든 직원들한테 편지를 썼던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, 직원들에게 보내는 그 메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,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메일은 이런 느낌이구나. 우리가 맨날 업무상에 보는 그런 메일들 말고 정말 직원들한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메일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 메일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 메일을 봤었을 때 드는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느낄 수 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메일을 쓸 때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메일을 썼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 이메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, 뭐 에어베드랑 브렉퍼스트 이런 이야기들 말고 이 책을 옮긴 사람,
이 책을 번역한 분이 유정식 님인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은 체크인, 호텔에 체크인 할 때처럼 체크인 하고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아웃 그래서 끝맺는 말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옹기니의 글이 있는데 그 옹기니의 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. 사실 이런 옹기니의 글을 못 봤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굳이 카메라를 켜서 이걸로 영상을 찍지도 않을 것 같아요. 이 책은 거의 27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 디테일들은 일반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많은 성공 스토리들 소개 사례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거든요. 그런 내용만 있었으면 그냥 읽고 그냥 북스터디에 준비하는 정도로 끝났었을 텐데 이 제일 마지막 264페이지부터 한 장 반 정도가 옹기니의 글이거든요. 이 글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거야 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옹기니의 글에는 이분이 이 책의 번역 제의를 받았을 때의 상황 안동 하회마을을 투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상황하고 번역을 쭉 하면서 이 에어비앤비 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용자들의 경험 이야기거든요. 경험 영어로는 experience인데 이 영어로 experience가 우리말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번역가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영어로는 둘 다 experience인데 이거를 이 책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구분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경험은 뭐고 체험은 뭐냐라는 부분을 이 번역가님하고 다른 친구분들이 토론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경험은 제3자적이고 안전한 입장에서 머무르는 것이고 체험은 상황에 뛰어들어가지고 몸소 체득하고 느끼는 것, 이 체험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에어비앤비에서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는 경험이었을 텐데 이게 더 이상 숙박을 매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체험이다라고 이 책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, 진짜 이 책 전체의 제일 마지막 단락,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. 아, 진짜 이 말이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읽어드릴게요. 이건 정말 읽어드릴게요. 이 책으로 독자들은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. 경험이 끝났으면 이제 체험할 차례가 아닐까. 에어비앤비를 통해 나처럼 모두가 각자의 보물 장소를 발견하기를 기원해 본다. 라고 이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분명히 작가와 이 번역가는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태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지역을 체험해보고 그 문화를 느껴보고 정말 그 안에 몸을 뛰어들어서 어떤 일들을 해보고 겪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니? 라고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했어요.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야 진짜 어차피 돈을 벌려면 결국엔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TV에 봤더니 다 때려치우고 어디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일요일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대로 출근을 하잖아요. 우리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사실 유튜브를 봐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어떤 창업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읽든 안 읽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한 영역에 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은 되게 많이 하는데 체험은 별로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거가 있다 싶으면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그렇다. experience라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말로는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로 나누어지고 이 체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실제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3자적인 입장에서 경험만 백날 하면 이 머리만 굵어지고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사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거기에 어떤 누군가는 아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걸 하느냐
아니면 그냥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썰만 푸느냐? 이거는 또 분명히 다른 이야기거든요. 썰만 푸는 사람보다 정말 내가 체험을 해서 한두 개의 레슨을 가지고 있는 게 더 강력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인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나오진 않아요. 하지만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유정식 번역가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, 이제는 경험은 그만하고 체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?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북스터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.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지금은 미팅이 취소되었습니다.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팅이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이 에어비앤비 스토리에 대해서 새로운 썸띵 뉴가 있으면 제가 다시 영상을 켜가지고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첫 영상, 이 에어비앤비 스토리와 함께 했는데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그리고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이게 장마가 끝나니까 다시 더위가 왔는데,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소중한 거 먼저 챙기세요. 직장인TV의 김처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머리를 잘랐어요. 제주도에서 바람이 너무 센데 막 머리가 이렇게 떡져 붙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. 그리고 머릿결도 많이 상했고 해서 잘라버리고 올겨울을 대비해서 머리를 다시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머리 이렇게 잘랐는데 미용실에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머리 밑으로 다 느껴지는 게 확실히 짧은 머리랑 긴 머리랑 차이가 크다라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죠.